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워시 지명과 증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워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워시 지명이 잘 나가던 한국 증시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도대체 연준 의장으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미국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정부 부채가 빛의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할 반도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채를 안 사주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뿌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유럽 국가들이 바보입니까? 유럽과 일본은 2중 3중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화폐 주권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게 선선히 내줄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천정부지인 베네수엘라, 터키 같은 나라들 국민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입니다. 이들 나라 코 묻은 돈들이 USDC를 사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플레이션 높은 신흥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미국 국채 전체 물량에 비하면 코딱지 정도 될 것입니다. 분명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겠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국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산다면 결국 자국 내 은행 예금을 깨서 사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내러티브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 부채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니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채를 마구 찍어내서 37조 달러 빚이 있습니다. 당연히 국채 수익률은 안 떨어집니다. 외국에서 국채를 안 삽니다. 공급은 많고 수요는 별로입니다. 국채 가격 하락은 국채 금리 상승입니다.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계속 오릅니다. 수급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용도는 트럼프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강세로 간다고 합니까? 달러 강세로 가려면 달러 신용도가 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달러도 덜 찍어내야 합니다. 지금도 스텔스 QE 하면서 달러를 찍어내는 중인데 달러 강세 세상이 온다면서 오늘 한국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미국의 용이 주도한 내러티브에 한 방 세게 맞은 것입니다. 워시가 오면 달러 강세가 된다는 논리는 허점투성이입니다. 워시가 QE를 안 하고 금리를 천천히 내릴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면서 우려하고 주식, 금, 은, 비트코인을 내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채를 연준이 안 사주면 미국채 수익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을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국채 이자만 매년 1조 달러를 줘야 합니다. 누가 미국채를 사줍니까? 결국 일본이 BOJ를 동원해 일본 국채를 사듯 연준이 사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시가 QE를 안 하겠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가만히 실밥이 터져서 쌀알이 주르르 흘러내리는데 연준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연준도 결국 BOJ 전철을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워시가 인플레 타령을 하면서 QE를 QT로 전환하는 순간 미국채는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달러 리사이클링 체인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고로 미국채 문제는 미국인들이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 워시가 와도 문제 해결에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오늘 한국 증시가 때려 맞았지만 피지컬 AI 시대가 온다는 가정하에 한국 제조업 가치가 높아지는 판국이고 원화 약세는 이들 수출 기업에게는 보약이기 때문에 하락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미국 정부 부채가 폭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시는 슈퍼맨이 아니고 해결책도 손에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다시 달러 약세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달러 강세는 한가한 소리입니다. 누가 미국채를 사줘서 달러 강세가 옵니까? 시장이 실망한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워시라는 인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 부채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인물이라서 실망한 것입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상징은 인심 좋은 술집 바텐더였습니다. 미국 정부라는 손님은 이미 외상 술값으로 37조 달러나 밀려 있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시장은 새로 올 연준 의장이 괜찮아요.
외상장부에 달아놓고 계속 마셔요라고 말해줄 마음씨 좋은 바텐더이길 바랐습니다. 트럼프 똘마니가 와서 계속 외상 술값을 달면서 부채를 늘려도 된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채 문제가 터지지 않게 돈을 찍어내서 금리를 억지로 눌러주는 양적 완화, QE의 수호자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마주한 워시는 깐깐한 지배인이었습니다. 지명된 케빈 워시는 바텐더가 아니라 손님, 이제 외상 안 됩니다. 밀린 술값부터 갚으시죠라면서 긴축하라고 말하는 깐깐한 지배인이었던 것입니다. 워시는 국채 발행해서 빚을 더 내려면 시장에서 제값 주고, 즉 금리를 올려서 빌리십시오. 나는 안 도와줍니다라고 말하는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실망의 진짜 속뜻은 파티는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워시라는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닙니다. 아, 이제 내 빚을 아무도 안 가려주는구나. 맨정신으로 이 거대한 빚더미를 마주해야 하는구나라는 현실 자각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실망한 것입니다. 즉, 부채라는 흉터를 돈으로 덮어서 가리고 싶었는데 워시가 그 덮개를 확 걷어버린 셈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똘마니가 돈 복사기처럼 나서주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외상값 계산서를 들고 온 사람이 의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버블 목욕탕에서 거품 마사지하고 싶은데 샤워기로 찬물을 확 틀어버린 것입니다. 계속 부채 목욕을 할 심사로 트럼프가 다루기 물렁물렁한 인물이 와서 계속 돈 풀기를 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월가는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워시를 임명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신은 국채 시장을 감당 못할 것이라고 옐로카드를 내밀었고,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드는 워시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폭락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워시와 증시 하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